황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예.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군산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을 나눠봤습니다. 예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편에 이어서 군산의 본격적인 그 순환사 네.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자, 조정래의 아리랑을 이제 초창기 배경이 거기다 군산 김제 이쪽입니다. 그 왜 그러냐면 이 임진왜란 시기에 이 일본군들이 왕을 잡으려고 정신없이 한양으로 돌격하다 보니까 네. 그 호남을 지나쳐버린 거예요. 네. 중대한 이제 실수를 범했는데, 이거 왜 범했냐면은 호남이 곡창지대인데 당연히 저희 일본 수군들이 배에다 군량미를 실어서 서해바다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양 또는 저 평양까지도 운송을 해라 이렇게 작전을 짰지요. 네. 근데 한산 대첩에서 일본군 수군이 대패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. 계획했던 일이 다 틀어진 네,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군수품이 이게 거덜나니까, 네. 야, 이거 안 되겠다. 빨리 저 호남 곡창을 들이치야겠다. 그래서 이게 웅치 이치 전투를 그 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또 경상도 쪽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해가지고 웅치 이치로 들어다가 황진 장군한테 아주 잘 거덜났죠. 네. 호남이 지키게 됐는데, 이래서 이제 보급품이 끌어지고 또 조선은 이 전라도 이 곡창지대에 이게 보급이 되는 거 군량미가 확보가 되고 나머지 여타 저항하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 의병들이 이거 어느 정도 군수품이 확보가 됐다 이겁니다. 네. 이것이 일본 놈들도 이게 그 역사적 그 전통을 갖고 있는 거지요. 그 역사의 뼈저린 그 쓰라림을 이제 맛봤기 때문에 네. 이 호남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신경을 썼던 거예요. 아, 그때부터 이제 군산에 예, 대해 예.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네요. 근데 왜 군산이 중요하냐? 이 김제 호남평야 여기 하면 지평선이라고 축제도 하고 있는데 네. 한번 가보십시오. 정말 산이 안 보입니다. 아. 지평이에요, 지평. 그만큼 넓어요, 이게. 벽골자라는 저수지도 그 백제시대 때부터 있던 거고, 네. 사만시대 때부터 있었죠. 벽골자라는 게. 네. 역사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또 그뿐만이요. 금강 북쪽에는 또 논산 이런 그 평야도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럼 이런 농산물을 갖다가 수탈을 하기 위해서는 뭐 측량을 해가지고 네. 참다 도로 신장도 내고, 어?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뭐 측량을 하고 도로를 낸다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지만, 아, 근데 이게 우리를 설하게 한 신장로다. 그쵸. 예.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참 암울하죠. 예.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군산에 이것저것 해줬으니까 우리는 한국의 근대화를 네. 도와줬다. 이런 막말들 많이 하잖아요. 뉴라이트 이제 그 이제 사관인데, 네. 이놈들은 뭐라 하냐면 그 쌀을 이제 수출을 했다. 네. 또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제 얘기를 들면은 그 저기 이제 그 생각이 바뀔 거예요. 네. 자, 쌀을 이제 가을이면 저기 별을 베고 탈곡을 다 하죠. 그렇죠. 그 모아놓으면은 어디다 저장할 때 필요하죠. 창고가 필요하죠. 네. 그 저 군산 용화동에 구시청이 있습니다. 거기 가 보면은 이제 지금은 새로 지었지만은 큰 아름드리 기둥들이 있어요. 그게 다 창고 있는데 그 외에도 조그마한 찻집 같은 데도 그 가구점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 그게. 아, 그렇군요. 크기둥이 창고들이 있어요. 얼마나 이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를 잘 해놓고 놨는가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정미소를 이제 져가지고 이 별을 갖다 일본으로 가져가서 방아를 찌면 이제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죠. 거기서 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저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. 알맹이만 싹 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그 조정래 작가가 이걸 아주 리얼하게 잘 풀어놨어요. 그 조정래도 그 방면에서는 사실 리얼리즘 작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방아를 찧고 이제 쌀을 이제 또 골라요. 대중서로 이렇게 좋은 쌀, 나쁜 쌀, 중간 쌀 이렇게 돼가지고 네. 이걸 고르려면 많은 여자들이 이제 필요로 하죠. 골라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쌀을 뭐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든가, 네. 걸렸다면 아작을 나는 거죠. 아. 그다음에 이제 그 쌀을 이제 훔치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어디 여자 은밀한 곳에 이제 숨겨갖고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 다 성추행을 하면서 다 이게 여자들
이렇게 성추행을 하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 이렇게 몸매를 다 만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서 낄낄대고 웃고 좀 성폭행까지 합니다. 참 나쁜 놈들이었네요. 네, 거기 보면 이제 방수기란 우리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네. 이 사람이 이제 겁탈을 당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. 네. 자살을 하려고 이제 목을 매는 순간 이제 구출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항일 투사로 이제 나중에 거듭 태어납니다. 네. 그 태어난 과정이 이제 막심 고리키의 이제 어머니라는 그 어머니라는 그 소설에 보면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일자 무식이죠. 그 아들이 이제 그 혁명 운동을 하는데 네. 아들로부터 이제 다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리바이벌 해갖고 그 어머니 워딩 이것이 이제 막심 고리키의 이제 어머니 소설인데 사실은 그 어머니가 이렇게 무식한 어머니가 아들한테 깨달아서 내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네. 실상 막심 고리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그게 이제 피바다입니다. 이게 북한에서 만든 이 경신천변 이야기를 네. 쓴 게 피바다인데 피바다를 처음에 이제 전투하면서 그 피바다 책을 쓸 수가 없어요. 응? 전문 작가들이 아니니까.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왔습니다. 빌려오고 워딩을 그대로 넣고. 네.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일본군 그 헌병대장 이런 사람 역을 아무도 흘려보는 사람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동학이라는 중대장이 그 역할을 맡았고. 그다음에 이제 그 꼬마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네. 이것은 거기에서 네가 당한 대로 그 일본 놈들의 당한 대로 본대로 그때 얘기만 하면 된다. 대사를 까먹었으면 그 대사 필요 없이 그냥 그 저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된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극이 시작됐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리동학 그 중대장이 그 일본군 그 헌병대장 역할을 하는데 관객 중에서 그 몽둥이를 들고 무대로 진입해갖고 그 리동학 중장을 주워 패버렸어요 아주. 아이고 참.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그래서 그 날은 만주 그 압록강 근처에 만강이라는 곳에서 시작됐는데 네. 그 잔문이루는 만강의 밤이었다. 그 연극을 본 사람과 한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잔문이루는 밤이 되었다고 그럽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그 방수국도 그 막심 고리키의 그 어머니처럼 그 여자 순결을 갖다 저버렸다고 해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여자가 나중에는 외놈 밀정에 가슴에다 저기 칼로 찔러버리고 근데 입으로 덮어버리고 나오죠. 용감한 투수로 변신하는 과정이 잘 나와 있고 네. 또 청살리 전투도 나옵니다. 그 호남에서는 그렇게 수탈을 당한 사람들이 그 전남 보성 출신 중강 나철 이 대종교를 창시했죠 그분이. 네. 대종 창시해서 그 동학 그 의병 폐잔병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만주로 또 피신을 해서 청살리 전투를 치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군관의 80%가 이 호남 의병 출신들이었다. 네. 대종교 신자였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런 과정들을 상세히 줬고 그래서 이승만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역사 사실들이 많이 나오길래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다 뒤져보고 확인해봤어요. 그랬더니 참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. 뭐 민족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폭로도 잘 돼 있고 5분의 4 그러니까 80% 이상이 저희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찬성으로 탄핵을 했더라고. 네. 3분의 2가 되게 탄핵 같은 3분의 2인데 이게 80% 탄핵은 상당히 어렵거든요. 거기 돈도 다 떼먹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초대 대통령에서 탄핵된 이야기 그다음에 나라도 저기 위인 통치하는 이야기도 다 쓰는데 다시 한번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. 그렇군요. 네. 그런데 이런 이제 쌀을 이렇게 찌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 쌀 깍대기가 나오죠. 그걸 네. 백제라고 하는데 네. 그 다음에 이 쌀 겨가 나옵니다. 쌀 겨가 뭐냐면 그다음에 쌀을 이렇게 하얗게 도정을 하면은 뭐 7분 도미, 8분 도미 이러는데 이 쌀을 깎아내는 거예요. 그 쌀 그 껍데기 벗겨놓고 그 위에 층이 뭐냐면 그 현미. 네. 쌀 겨가 사실은 현미와 거의 가까운 거예요. 그 영양가가 아주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쌀을 쌀 겨를 우리한테 주면 좋은데 그 쌀 겨를 만주에다 팔아가지고
그 돼지 사료로 쓰고 만주에서 이제 깻묵 있죠. 네. 들깻묵 이런 것을 이제 이 들깨 이제 저 기름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걸 막 누르고 해가지고 그 들깨물을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준 거죠. 아, 그렇군요. 쌀 껍데기 맵지는 이제 저기 부엌에다 이제 아궁이다 넣으면서 풍노라게 있어요.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은 네. 그것도 이렇게 그걸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저기 썼죠. 이게 아궁이에 밥 지을 때 많이 쓰고 그랬죠. 네. 그래서 이게 군산 시내에도 이 방앗간 같은데 가면은 그런 들깨묵 저기 그것도 많이 익숙해갖고 그런 게 많았어요. 방앗간에 들깨묵을 팔고 그랬어요. 만들어가지고. 나 어렸을 때도 내가 거기 가서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제 순환에 이게 쌀을 수탈당하면서 살았다 우리가. 네.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뭐 10분이 넘어가면은 좀 지루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2부는 이렇게 마치고 또 3부로 시작할까 합니다. 그런데 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냐 아는 얘기인데 뭐 그걸 하냐 할지 모르지만 뭐 공부를 많이 한 진보적 지식이들은 아주 초보에 가까운 이야기겠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렇죠. 그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 친일 매국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놓고 일본으로 돌아가잖아요. 돌아가는데 그렇죠. 너무 억울하잖아요. 자기들이 또 이 조선에 와갖고 한몫 보려고 성공하려고 왔는데 이걸 놓고 도망가기가 바쁘니까 신분 세탁을 해서 네. 뭐 경상도 일본인들은 뭐 전라도로 가고 또 충청도로 이렇게 했고 신분 세탁을 해갖고 그대로 이게 남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토착 외고라고 합니다. 아, 이 토착 그렇군요. 외고가 한 5만 명 정도 됐었는데 네. 이 사람들도 이제 사돈을 맺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섞여서 하고 숨어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. 아, 그 정도나 되나요? 네, 그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 정치 세력화에 상당히 이 사람들 역할이 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진짜 현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. 네. 네, 그 얘기를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